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거의 2달 만에 찾아왔는데요. 서울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 여름철에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떤 건강관리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소 시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달에 감기가 심하게 그러니까요. 걸리셨다고. 웬만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너무 실례일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좀 아쉽지만 한 달 쉬었다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이렇게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요즘 진짜 냉방병이셨어요? 아니요, 감기가 요즘에 많이 돌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들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해 보면은 실제 코로나 많고 요즘에 코로나 검사 잘 안 하죠. 이제 네, 그냥 가볍게 감기, 여기죠. 가볍게 그냥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 또 걸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때 검사는 안 해봤는데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근데 진료를 보시려면은 네. 계속 설명을 하셔야 됐는데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한 작년인가는 진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어떤 이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진료 끝나면은 전화 상담할 일이 가끔 있거든요. 이제 저녁마다 이제 전화 상담으로 약속한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막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두 번째 끊고 세 번째 끊고 다음날 이제 병원에 전화 왔어요. 네. 저희 병원 전화번호로 이게 스팸 전화가 온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소리 좋을 때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다음 날도 좋아질 기미가 없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했다가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스팸으로까지 여겨질 네, 만한 그러니까요. 목소리셨네요. 주의하라고 저희한테 당부해 네. 주셨네요. 그러셨군요. 저희 여름철 하면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또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이 네. 광복절 연휴에 이 관광협회에 따르면은 제주에만 22만 2천여 명이 올 예정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이번 주네요. 네네. 와, 엄청 황금 많이 연휴에. 요즘에 저도 비행기를 잘 안 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공항 엄청 사람 많겠네요. 붐비고. 가끔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비행기 예매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완전 주말에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저희 아들하고 한 달 전, 몇 주 전에 한번 서울 갔는데 다른 비행기로 올라갔습니다. 각각이요? 비행기를 어떻게 예매가 안 돼가지고 각각 1시간 차이로 네. 그런 적도 있고 제주도 요즘 여름에는 이제 핫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름에 또 바다 가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햇볕이 좀 강해가지고 네. 이제 더위에 취약해서 생기는 병들, 냉방병들 등등 이 여름철에 또 식중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여름철에 단골불청객이 식중독인데 혹시 요즘 좀 식중독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사실 요즘에 저는 요즘 검진 내시경을 좀 많이 해서 다른 네. 원장님들께는 이제 좀 장염들이 가실 텐데 저는 요즘에는 워낙 방학이라 그러신지 유난히 많으세요. 휴가철에 그 검진 내시경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는 잘 안 오시고 다른 원장님들께는 많이 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여름에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은 요즘에 여름 따로 없어요. 좀 더위가 빨리 오니까 봄이나 가을, 늦가을에도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식중독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음식, 상한 음식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동그랑땡 같은 네. 고기가 갈아서 된 패티로 된 그런 고기들은 진짜 잘 익혀 드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맞아요. 빚으니까요. 그런 빚이니까 그 내에 이제 이게 갈아 만든 고기 안에 세균이 가운데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익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익어서 생기는 식중독도 꽤 있고 고기들이 좀 상한 것들에 의해서 많이 생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치킨들도 그렇고 주의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식중독 같은 경우는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에 한 몇 시간 정도 뒤면 좀 증상이 나타나는 편일까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이제 네. 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이제 균에 의한 영향인지 균이 내뱉은 독에 의한 영향인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짧게는 몇 시간, 뭐 한 6시간 뭐 전후에서부터 뭐 며칠 사이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잠복기가 다 다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 장염 증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하고 이제 회복이 언제쯤 될지 또 이걸 약을 써야 될지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또 열이 난다거나 뭐 혈변을 동반한 또 심한 복통을 동반한 그런 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네. 빨리 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뭐 장염, 식중독 다 항생제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좀 일반적으로 좀 심할 것 같은 분들은 네. 약을 잘 조절해야 되거나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뭐 탈수될 것 같은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면역이 떨어진 성인이나 노인들은 이제 탈수되면은 되게 많이 처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신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하니까 수액도 맞아야 되고 이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이제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심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심하다는 그런 기준은 저의 기준으로는 이제 전신 증상과 열을 네. 동반한다거나 심한 복통이 있는데 식사를 하기 어렵다거나 네네. 식사하면 배가 너무 아파서 식사를 할 수 없다. 뭐 그게 한 끼 두 끼 이상 지나고 또 야간에 자다가 뭐 배 아파서 잠 못 잔다. 그거는 되게 네. 심각한 거거든요. 심한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좀 제한을 두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병원을 좀 찾아가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심한 분의 혈변을 아주 심한 장염은 그런데 이제 그건 아주 드물죠. 아주 이제 드물긴 드물고. 한데 이제 네. 이질성 우리가 뭐 세균성 이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적거든요. 요즘에 위생 상태가 예전보다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질성 이제 뭐 장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 출혈을 동반한 그런 장염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심한 복통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은 열도 나고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뭐 약도 잘 써야 되고 주사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요즘엔 흔치는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자, 초록색의 힘님, 가을의 꿈님, 행복 1번지님 반갑습니다. 들어와 주셨고요. 핑퐁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대상포진은 처음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지고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증상이 있죠. 네. 보통 이제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데 수포를 동반한 이제 약간 물이 차 있는 그런 발진이죠. 우리가 그런 발진들 수포를 동반한 발진이 한쪽에 우리가 이제 뭐 신경의 그런 이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길을 통해서 절반 정도 이제 꼭 절반만 그렇거든요. 그런 수포가 있다거나 아니면 신경통이 이제 동반된다거나 네. 대상포진이 신경통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리는 통증이 동반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상포진을 네. 감별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여기 병원에 데스크에 있는 팸플릿을 보니까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대상포진 고위험군입니다. 라는 이 문구를 봤는데 당뇨병과 고혈압이 좀 연관이 있나요? 그 당뇨 고혈압 자체가 있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실 거고 이제 네. 면역이 또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은 대상포진은 자기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잘 재활성화돼서 걸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예방접종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이제 좀 이제 예방률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유명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있고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네. 어쨌든 그거 맞으면은 이제 예방률이 올라간다고 돼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이 드신 성인들, 노인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맞죠. 그런 분들이 면역이 떨어지고 잘 걸리면 또 심하게 네. 앓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책 한모금님께서는 선생님 위염이 매번 있고요. 이번에 떡볶이 매운 음식을 먹고 위랑 장이 동시에 아팠습니다.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명치랑 명치 아래를 누르면 아프고 피로감이 옵니다. 혹시 위암 증상은 아니겠죠? 속도 계속 더부룩하니 무섭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위염이 매일 있었다. 위염 네. 증상이겠죠. 이제 실제 염증이 있다는 거는 내시경을 해야지 염증이 있다 없다를 아는 건데 이제 위염 증상 자주 아프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경성 위장장애 좀 많긴 많은데 이제 꼭 배제해야 될 게 실제 속에 어떤 궤양이나 심한 염증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그런 내시경에서 그런 게 다 배제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 위암은 우리가 이제 암은 상대적으로 염증에 비해서는 덜 아프고 암이 아주 진행했을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연세도 여쭤보는 거고 네. 이제 그게 자주 그랬다. 그리고 할 때마다 뭐 이런저런 검사, 내시경을 보고 초음파를 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하면은 암일 확률은 거의 낮겠죠. 네네. 이제 암보다는 염증 또는 염증이 아니라면은 이제 신경성 위장장애일 확률이 좀 더 높다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럼 한 번도 뭐 위내시경을 받아보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좀 받아보셔서 확실히 하는 게 좋겠네요. 뭐 그거는 한 번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위염이 매번 있었다는 거는 이제 위험 증상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시경을 하신 적이 한 번 아플 때 하셨는데 이상이 없었다면은 이제 저희 경험상이나 보면은 신경성 위장장애일 확률 있고 또 간혹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봐야 되는 쓸개 쪽에 담석증이 동반되는 분들도 가끔은 있으니까 이제 뭐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내시경, 초음파 등을 했다. 큰 이상이 없었다면은 이제 좀 자주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스트레스성 신경성 위장장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많은 궁금증들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서울아산내과에서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시간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안내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연령대, 성별,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증상을 남겨주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참고해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님께서는 매년 장염이 5번 정도 걸려서 대장내시경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저희가 그 나이를 여쭤보거든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일수록 나쁜 병일 확률은 물론 이제 나쁜 병이라는 거는 이제 암일 확률은 낮고요. 근데 실제 이제 아주 젊은 분들은 이제 장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성적인 어떤 장염들이 있거든요. 네. 궤양성 대장염이나 뭐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크론병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건 필요하겠는데요. 이제 내시경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혈액 검사나 아니면은 대변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먼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염이 5번 정도 걸린다는 게 이제 실제 염증은 없는데도 장이 예민해서 또 장 증상을 그렇게 염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은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이제 장 증상이 있으면은 점검을 한 번쯤 하시라고 하고요. 젊은 분일수록 아까 같은 염증 이제 대장내시경을 하기엔 좀 너무 젊으신데 네. 염증을 감별을 해야 되겠고 이제 그 중에 염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이제 피 검사나 대변 검사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진료를 보시는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프랑스와 조스카님, 부선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비오니 피디님 샬롬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365일 다이어트님께서 원장님 췌장의 낭이랑 췌장암은 다른 건가요? 뭐 제가 이제 소화기내과이긴 한데 췌장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췌장암하고 췌장의 낭은 완전 다른 영역이죠. 이제 근데 하지만 췌장의 낭성 병변 중에 네. 약간 이제 형태적으로 이게 췌장암이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모양이나 그런 걸 보고 이제 또 감별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제 초음파 내시경이나 CT, MRI 같은 거가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췌장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추적을 할 필요가 있으면은 이제 간격에 따라서 추적을 하시고 네. 아주 위험성이 없는 낭이다. 단순한 낭일 확률이 훨씬 더 높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적 간격이 좀 길어지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름다운 강사님은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에 대장내시경 일정이 잡혀 있어서 찾아보니 이 대장내시경 전에는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이 대장내시경 당뇨약을 검사 당일에 복용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며칠 전부터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 약 드신 분들은 이제 전날까지는 일상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전날까지 드시는데 당일날은 아침에 이제 금식을 하시게 되니까 네. 당뇨약을 복용하셨다가 저혈당이 올 수가 있거든요. 당뇨약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컨트롤 되신 분들 아침에 한 번 안 드신다고 큰일 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혈당이 더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중단하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일만 며칠은 아니고요. 당일만 중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침에. 네. 며칠 보통 끊는 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스피린이나 그런 플라빅스라는 그런 항혈수판제나 항응고제 있거든요. 이제 네. 피가 그런 약제는 이제 뭐 하루 이틀에서 뭐 5일, 일주일까지 끊어야 되는 약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이 기운이 오래 가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뭐 약제에 대한 이야기는 내시경 전에 꼭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약은 어떻게 해야 될지 꼭 계획 세우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데 대장내시경을 받으실 예정이면 선생님과의 좀 네, 논의가 그죠. 꼭 네.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상담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네. 가끔 이제 배우자가 바쁜 경우에 이제 네. 배우자가 와서 네. 대신 상담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일반 아주 검진 때 이야기고 기본적인 검진. 진짜 뭐 일반 검진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다 와서 상담 받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증상이 하나도 없고 검진으로만 받으신 분들은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소화기 점검을 한번 받고 또 어떤 약을 드신 분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사전에 꼭 논의를 네.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와 조스카님이 아까 식중독과 이질 말씀에 이 청나라 말기 자금성 서태후가 이질로 죽은 생각이 납니다. 또 이렇게 박학다식 네. 하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님은 선생님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2개를 제거했습니다. 마취 깨자마자 복통이 심했고요. 약을 받고 왔는데 항생제나 진통제는 없더라고요.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찢기는 느낌이고 용종 떼고 4시간 뒤에 죽만 먹고 있고요. 먹는 순간에도 아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원래 통증이 없다는 게 맞는데 천공 가능성이 있는 건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뭐 요즘에 이제 간단한 용종들은 이제 천공 위험성이 없는 방법으로 많이 떼거든요. 네. 그리고 천공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아주 큰 용종을 떼지 않고서는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경험상은 검사 끝나고 복통이 심한 경우들은 이제 장이 좀 예민한 분들이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평상시에 자주 설사하신다, 자주 아프시다 하신 분들은 이제 똑같은 가스가 들어가도 좀 더 아프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막 전기를 써서 용종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좀 큰 용종 같은 경우는 장이 약간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기를 써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증이 좀 하루 이틀 더 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프다, 뭐 잘 때도 아프고 다음 날 더 아프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진료를 받으셔야죠. 만약 계속 아프시면. 근데 만약 오늘 검사하셨는데 이제 검사 끝나고 좀 아팠던 게 점점 나아진다. 그러면은 예민했던 장이 좀 풀리는 거니까 네. 좀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떠나자님은 췌장내시경 검사는 일반적으로 위내시경 하는 것처럼 조직 검사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췌장은 내시경으로 들어가는 검사는 따로 없고요. 이제 우리가 췌장하고 담도가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담도 내시경은 아주 작은 내시경이 개발돼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흔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췌장 내시경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큰 공간, 그러니까 위나 대장 같은 몇 센치 이상 되는 또 뭐 십몇 센치 되는 위의 공간이 그런 공간이 있는 데서 이제 보고 확인하고 또 조직 검사하고 하는 건데 췌장은 굉장히 그 관이
얇거든요. 네. 이제 그거 들어가서 볼 일이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죠. MRI도 있고, 네. CT라는 검사도 있고, 또 뭐 ERCP라는 췌장 전문 내시경이 있긴 한데 췌장을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네, 보는 네, 거지 네. 실제 들어가서 보거나 조직 검사 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박고자 사장님은 위암은 무조건 위내시경으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위 공단 검진을 할 때 이제 위장 조영술이라는 게 있고 위내시경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위 조영술을 많이 했고 지금은 위 내시경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데 위 조영술로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 조영술이라는 거는 조영제를 넣어서 간접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큰 암들은 조영제를 통해 예전에 대장도 그런 조영제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상이 있다 없다 정도 알지 실제 이제 진단을 하려면 우리가 조직을 얻어야 되니까 결국에 또 내시경 들어가야 되니까 아, 네네. 이제 큰 병변은 그렇게 찾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내시경은 좀 힘들고 귀찮고 좀 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죠. 수면 내시경 할지 말지 고민도 해야 되고 한데 네. 조직을 바로 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초기 병변을 찾아서 암이기 전이나 초기 암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영제라는 걸 넣어서 하는 엑스레이 촬영은 네. 이제 볼록 튀어나오거나 많이 들어가야지 이제 병이 커야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내시경은 이제 밋밋한 거, 그러니까 크지 않고 암이 되기 전 단계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고 대장 네. 용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네. 이제 2번 검사 안 하죠. 조영제에서 써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또 내시경 해야 내시경 되거든요. 해야 그래서 이제 되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결론은 위암은 무조건 위내시경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위 조영술을 통해서도 이제 진행성 위암을 조금 초기에 진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거고 CT도 일부에서 이제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CT도 이제 위벽이 많이 두꺼워져야지 병이 많이 진행해야지 좀 보이거든요. 초기에는 거의 안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내시경이 그만큼 좀 중요하긴 합니다. 오, 네. 이렇게 말씀을 다루니까 정말 중요함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이 네, 좀 네, 더 네. 확실한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킴님이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위암 초기 판정을 받으시고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혈관이 전이됐다 해서 이 복강경 수술을 권하시는데 전이 확률은 20%라고 합니다. 이 수술은 70%를 절제해야 한다 하고요. 연세는 81살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편인데 하면서 수술 후의 삶에 즐거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수술을 안 하자니 생각으로 빨리 전이 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어렵죠.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실제 이제 임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을 많이 가끔 접합니다. 이제 네. 위암 초기 판정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시술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술로 했을 때는 림파선을 다 떼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할 건 없을 텐데 네. 이제 내시경으로 떼고 나서 이제 전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금 뗄 건 다 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보이는 위암 세포가 넘어갔을 수 있다. 네. 그건 아주 미세하게 현미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나이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도 중요하고요. 실제 나이도 중요하고요. 근데 젊은 분일수록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이제 기저질환이 너무 많아서 수술로 인해서 이제 큰 일이 생길 확률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좀 지켜볼 만한데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전이 확률이 20%라는 건 80%는 안 할 수 있지만 20%는 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기저질환이 중요하고 이게 수술을 잘 견딜 수 있는 몸 상태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족들도 본인 어머니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81세 요즘에는 80세가 우리 이제 보통 80세도 되게 젊으신 분들 젊으시죠. 많아가지고 맞아요. 기저질환이 없으면은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옛날 우리 10년 전하고 이야기 또 다르긴 하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고민이 많으실 텐데 또 충분히 논의해보고 또 좋은 결과가 찾아오면은 좋겠습니다. 자, 송파리님이 선생님 1년 전에 위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용종은 없고요. 빨갛게 염증이 각 위, 대장이 있다는데 아무 약 등 조치 없이 귀가한 상황인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위 대장 내시경을 하고 대장은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위는 거의 다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어떤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이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빨간 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 염증은 있지만 의미가 없다는 게 중요하고 증상이 네. 아무것도 없는 염증은 식도염조차도 우리가 내시경에서 가끔 보는데 이게 자주 보죠. 가끔이 정도가 아닌데 증상이 없으면은 약 안 쓰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결국에는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염증 가라앉히는 또 위산을 떨어뜨리는 위 같은 경우 약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내시경을 하는 이유 목적은 증상이 있을 때 염증이 있는 걸 찾고 또 염증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지 증상이 없을 때는 그냥 결국에는 위암 검진이잖아요. 위암이 아니고 위암 전 단계가 없으면은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리님은 선생님 어머니께서 올해 70세십니다. 지병은 협심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그리고 몸무게가 40kg 미만이시고 다음 주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 예약일인데 식단 조절도 그렇고 대장을 비우기 위해 먹는 약도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 이 위내시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셨는데 그때 이상은 없으셨고요. 평소에 밀가루, 설탕, 술, 담배 등은 안 하시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데 대장내시경 검사를 꼭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은 우리 간격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용종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10년 또 외국 최근 데이터 이제 매스컴에도 이제 뭐 나왔죠. 외국 연구했던 데이터를 보면은 15년까지도 정상인 분들은 안 해도 되더라. 일부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했던 분하고 안 했던 분 차이가 15년 후에 했던 경우는 아주 일부는 이제 암이 발견이 되지만 대부분은 괜찮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째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지병들이 많으셔가지고 체중도 많이 안 나가시고 이제 무리한 것 같다 하시면은 이제 조금 홀드 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80, 90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만 내시경 권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70세 기저질환이 너무 많으신데 10년 전에 괜찮았다면은 뭐가 큰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그런 또 부담과 또 대장 내시경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힘든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근데 증상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는데 혈변을 보신다거나 변이 갑자기 가늘어졌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5년 사이에도 병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병의 확률이 더 높아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는 좀 더 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좀 검사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이제 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머님의 요즘 현재에도 변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거 논의를 많이 해보셔야겠네요. 자, 스타벅스님께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저희 아빠가 안타깝게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소화가 안 돼서 내시경이라는 검사까지 받으셨는데 간암 말기 판정까지 받아버리신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 3개월에서 6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2주 정도 지났는데 황달 수치도 너무 안 좋고 해서 항암도 안 된다는 상황이고 2개월까지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번에 복수까지 차서 내일 복수를 뺀다고 하는데요. 복수 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복수 차면 보통 얼마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좋은 음식하고 안 좋은 음식도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희 아버지에게 항상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와서 너무 눈물만 납니다. 너무 안타까우신데요.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까 이제 사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저희도 예전에 뭐 제가 대학병원 있을 때도 이제 뭐 암 환자들이 꼭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저는 이제 제 환자들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드리지만 이거는 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병 초기에는 이제 암을 이겨내려고 저희가 이것저것 해보지만 병이 너무 앞서 나간 상황에서는 병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고 이제 결국에 복수가 간암 때문에 찬 거면 이제 너무 간이 심하게 손상된 상황이거든요. 황달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암이 이제 간을 많이 이제 침범을 해가지고 사실 남은 이제 간 기능이 별로 없다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편하게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복수는 이럴 때 너무 이제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위도 누르고 배를 너무 누르기 때문에 이제 복압도 많이 증가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복수를 천자를 해야 됩니다. 천자를 뭐 응급실에 가시든 아니면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병원에서 이제 천자를 복수를 뺀다는 말인데 네. 복수를 빼고 이제 알부민 주사를 맞고 하시면서 좀 최대한 며칠이라도 이제 금방 또 차긴 차는데 며칠이라도 조금 편하게 해드리면서 좀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음식이 현재 상태에서는 입맛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도 거의 없어지시고 막 그럴 거라 뭐 드시고 싶은 걸 드시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복수를 빼면 배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들어가긴 한데 음식이. 근데 지금 복수뿐만 아니라 이제 간의 암이 이제 암 때문에 커지거든요. 간이 그러면 또 많이 눌러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이제 이 배가 쉽지 않죠. 이제 위가 계속 이제 눌려버리니까. 그래서 네. 그 전체 또 암 전체 그런 전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 자체가 또 입맛을 없게 만들고 많이 쇠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좀 네. 아프시면은 안 아프게 통증 관리, 통증 치료 또 병원에서 주시는 진통제 같은 거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 복수는 그때그때 빼는 거 외에는 약으로 잘 안 빠지긴 합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보통 이제 간암 외에 이제 우리 간경화로 생기는 복수는 이뇨제로 조금 빠질 텐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안 빠질 확률이 높다고 저희가 보여가지고 좀 네. 안타깝긴 합니다. 아유,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이제 갑자기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너무 생각지 못하게 빠르게 또 이런 상황이 진행돼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기적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도 항상 생각나실 때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님에게 또 사랑 표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네, 느티나무님은 병원이 제주라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검진 받으러 갈 때 제주 가야겠습니다. 검진차 이제 여행 오실 때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이제 네. 한 달 살기, 1년 살기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은 있는데 일부러 검진 때문에 오시진 않고요. 오셔가지고 휴가를 즐기셔야지. 아무래도 오시면 금식도 해야 되고 좀 힘들죠. 신경 쓸 게 많죠. 한 달 이상 있는 분들은 꽤 이제 오셔서 이제 받고 가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시면서, 2년 네. 사시면서는요. 네. 자, 탁성시계님 믿음이 가는 선생님입니다. 자주 라이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제 서울아산 내과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비욘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다음번 방송 때 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을의 꿈님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요.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보냈다고 들었으나 오늘 병원에 재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해서 다시 여쭤봤더니 너무 큰 거는 일부만 떼서 조직 검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이 어느 정도 크기면은 용종 제거 가능한 내과에서 제거 못하는 건가요? 암일 확률이 클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 용종은 1cm가 안 되는 용종들은 보통은 이제 뗄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이제 상황에서는요. 물론 이제 뭐 1cm가 넘는 용종들도 이제 떼는 게 위험성이 좀 적다 싶으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큰 용종은 합병증의 확률이 높고 또 큰 용종은 암이 동반되거나 이제 암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잘 떼야 되고 또 이제 합병증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원에서 보통 리퍼를 하죠. 그러니까 의뢰를 보낸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어쨌든 크기도 중요하고 형태도 중요하고 너무 많은 개수를 또 한꺼번에 떼면은 좀 위험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보통 10개 이상 용종 뗄 때는 상당히 부담 가지고 뗍니다. 용종을 뗄 때 또 큰 용종일수록 이제 하나 뗄 때 출혈 확률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떼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제 그 병원이나 내과 의원의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이거 떼는 게 무리다, 좀 더 입원이 필요하거나 뭐 또 더 큰 병원에서 이제 또 관찰이 필요하다, 또 잘 떼야 된다, 그럴 때는 안 떼고 이제 리퍼를 하게 됐죠. 네,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초록색의 힘님이 원장님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병원에 종종 가는데 너무 불편해서요. 이게 완치도 안 되고 그래서 영양제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엄마 친구분께서 프로스랩 유산균을 먹으면 괜찮다, 먹어봐라 라고 했다면서 권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영양제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은 없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격을 약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같이 보통 이야기 드리는 이제 애로는요. 네, 장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예민한 성격을 약간 이제 컴다운 시킬 수는 있죠. 이제 조금 안정시킬 수는 있죠, 약으로. 이제 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약을 쓰긴 하는데, 뭐 심한 분들은 약을 쓰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 스트레스나 또 음식, 또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기름진 음식, 뭐 그런 것들 피하라고 하는데, 이제 유산균을 드셔가지고 이 완치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어떤 유산균은 어떤 기전에 의해서 그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좀 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드셔봤는데 이게 좀 본인이 느끼기에 일주일, 2주 먹어봤더니 좀 좋더라. 그러면은 본인한테 맞는 거고, 이제 보통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안 맞는 건데 비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유산균 제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권유 드리는 편입니다. 네,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다르고 또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과민성 증후군도 어떻게 보면 신경성 위장장애인데 위장장애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능성 위장장애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이제 약은 아닌데, 약 성분은 아닌데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이제 나아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실제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시보라는 약이라는 따로 나와서 연구할 때도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닌지 보려고 똑같이 생긴 모양의 성분이 있는 약과 없는 플라시보 약이라는 걸 비교해서 그 효과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구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실제 이제 유산균이 이게 먹으면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 드시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약이든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유산균이든 아니든 정장제 같은 거는 드셔가지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한번 드셔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진짜 효과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과감하게 더 비용을 들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은 한번 트라이는 해봐야겠네요. 아니 만약에 이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선물로 받았다. 본인 비용이 아닌데 그러면은 정성도 있고 또 기분 좋게 드셔갖고 이게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행복 1번째님은 원장님, 제가 거의 3주 전에 식중독에 걸리고 아팠던 증상은 다 낫지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3일 정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설사를 해서 2주차에 병원 가서 다시 4일치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계속 설사 중인 상황이에요. 괜찮은 걸까요? 지금 거의 3주가 다 되어가고 있고 다른 아픈 증상은 없고 그냥 밥 먹으면서 배에서 꼬르륵 하기만 합니다. 설사는 하루에 3번 정도 오전에 하고요. 식중독 걸리고 2주차까지는 가끔 혈변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혈변은 전혀 없지만 괜찮은 걸까요? 이 설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걱정입니다. 처음 10일 정도는 금식도 하루 이상 했고 죽만 먹었고 2주차부터는 자극적인 음식 빼고는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식중독으로 인한 이제 장염이 심하게 걸렸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장염이 심하게 걸리면은 장이 우리가 상처도 어떤 상처가 심하게 생기면은
그 부위가 한동안은 조금 기분 안 좋잖아요. 네. 낫는데 장도 어떤 경우는 몇 달, 뭐 1, 2년까지도 장이 예민해진 분들도 있고 그 전에 원래 이제 전혀 그런 장이 예민한 증상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 식중독 후에 장염 후에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이제 그런 증상이 생겼을 확률이 좀 있어요. 이제 20여 년 전인가 2000년대 초반에 뭐 제 기억으로는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직원분들이 동시에 수십 명인가가 이질인가 뭐 걸렸을 거예요. 심하게. 이제 그게 논문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쪽 연구를 하시고 외국에서 이제 예전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직원군이 코트가 되는 거죠. 네. 그 코트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제가 읽어봤던 기억으로는 몇 개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까지 장이 일부에서는 심한 장염이 걸린 분들이나 네. 아니면 예민했던 분들 있죠. 여성분들이나 그런 네. 분들은 좀 한동안 장이 예민해서 설사를 좀 하더라.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감염후, 장염후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이제 3주 지났는데 아주 깨끗하게 나을 수도 있지만 염증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도 장이 예민한 상태가 조금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간혹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급성 장염, 그러니까 식중독으로 인한 급성 장염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만성 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것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아까 피가 난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혈변. 출혈이 그냥 이제 항문에서 나는 그런 단순 출혈인지 아니면 실제 장 내에서 나는 건지 계속 3주, 4주, 한 달, 2달 지났는데도 피가 나는 것 같고 점맥이 나오는 것 같고 설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한번 내시경을 한번 추적해가지고 깨끗한지는 봐야 되죠. 염증이 남아 있는지. 염증이 없어야 되거든요. 한두 달 지나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감별이 필요할 건 같은데 어쨌든 지속되면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프랑스 조스카님이 스타벅스님 힘내십시오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우리 스타벅스님. 네, 계속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책 한 모금님이 위암은 1기나 2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수가 아닌 거는 이제 생존율이 달라서 그렇고요. 이제 1기보다 2기는 더 깊고 2기보다 3기는 더 깊거나 아니면 림파선 전이가 있고 4기면은 우리가 이제 말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근처, 그러니까 뭐 위로 치면 위나 대장으로 치면은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림파선, 물론 이제 다 떼가지고 완치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게 3기거든요. 네. 이제 4기는 그 근처뿐만 아니라 더 멀리 가서 이거는 뗄 수가 없고 완치를 못 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뭐 좀 연장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4기입니다. 그래서 1기로 갈수록 완치가 되는 거고 특히나 네. 이제 내시경으로 뗄 수 있는 위암은 아주 초기거든요. 아주 거의 초기군요. 100% 가까이 99% 이상 100% 가까이 이제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초기에 이제 발견을 하고 초기에 내시경으로 뗄 수 있는 상태에서 발견하는 게 제일 좋고 네. 더 좋은 거는 위암 되기 전에 위암의 씨앗인 위 선종을 찾아서 떼버리는 게 제일 좋죠. 이제 그런 걸 빨리 찾고 암 되기 전에 떼려고 내시경을 이제 조기 하는 거고 위험인자가 많은 분일수록 좀 이제 정기 검진을 꼭 하셔야 되죠. 1, 2년에 한 번씩 2년 넘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내시경이 위나 대장 내시경이나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위내시경은 나쁜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그 1, 200명에 한 명 정도는 뭐가 꼭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목적으로 특히나 이제 너무 두려워하실 건 아니지만 장상피화성이라는 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위 선종 이야기 드렸잖아요. 위암 전 단계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위암도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좀 더 신경 쓰고 또 그런 위암의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이제 남자들 특히 또 술 담배 많이 안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거 하실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네. 대장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걸 좀 안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네. 자, 그리고 떠나자님이 내시경 검사를 자주 하면 몸에 안 좋을까요?
몸에 안 좋지는 않은데 이제 불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내시경을 준비하는 게 힘들고 또 대장 내시경 준비하는 더 힘들고 이제 비용도 들고 하루 다 써야 되고 네. 그 전부터 숙제처럼 한 1, 2주 전에 저도 신경 내시경 쓸게 받아보면 많죠. 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어쨌든 불필요한 검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간격으로 하시라 당부를 드리죠. 그래서 몸에 안 좋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불필요하겠다는 거죠. 네. 네. 꼭 올라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아. 선생님이 드시는 영양제. 사실 저는 영양제를 저 와이프가 이제 사실 약사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네. 근데 이것저것 새겨준 잘 안 먹는데 저는 이제 영양제보다는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식사를 정기적으로 잘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네. 나쁘지 않은 걸 드시면서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네. 그리고 영양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추천하진 않거든요. 꼭 필요한 거, 부족한 거에 대해서 드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네. 폐경 이후로 이제 골 감소증, 골 다공증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칼슘, 비타민 D 같은 거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고 여성들은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 중요할 수 있겠는데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영양제들은 본인한테 꼭 필요한 거 위주로 드시고 드셔서 좋으면 드시되 너무 지나친 거는 또 중복되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강사님이 선생님 당뇨가 있으면 이 소화불량도 되는 걸까요? 이 당뇨 부작용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당뇨약을 복용한 지 3개월 정도 됐고요. 소화불량이 생겨서 부작용이면 이 약을 바꿀 수 있는지 당뇨 소화불량 인지 당뇨약의 부작용일지도 네네네.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당뇨가 입원에 진단됐다고 하시면은 이제 약제 그리고 약이 시작되면서 소화불량이 생겼으면은 약제 부작용일 확률이 좀 높은데 우리가 당뇨 때 이제 1차적으로 쓴 메포민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1차 무조건 그것부터 쓰긴 하는데 그 약이 보통 이제 위장장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보통 약을 우리가 500ml, 1000ml 이렇게 있거든요. 단위가 2000ml까지 쓰는데 처음부터 갑자기 고용량 안 쓰고 조금씩 올려요. 네. 그래서 소화불량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식사 후 저녁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약제로 인해 갑자기 최근에 생겼다면은요. 왜냐면은 이제 당뇨가 오래됐다고 하면은 당뇨 합병증의 일환으로 신경병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당뇨라는 게 만성 합병증이 무서운데 그게 혈관의 합병증, 신경의 합병증이 생겨서 팔다리가 저린다거나 또 혈관이 좀 작은 혈관들, 신장에 있는 혈관들, 눈에 있는 망막이 혈관들 망가지는 게 당뇨잖아요. 근데 신경이 우리가 다 손발 저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장관, 장애 그런데도 신경이 다 자율신경계가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병이 생기니까 당뇨가 아주 1, 20년 된 분들은 당뇨로 인한 위장장애가 생깁니다. 당뇨. 근데 지금 이 아름다운 강사님은 3개월 정도 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당뇨가 심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 부작용일 확률도 있다. 그래서 주셨던 담당쌤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심하지 않다면은 약을 한번 잠깐 끊어봤는데 잠깐 끊는다고 심하지 않은 분들 당뇨 문제는 안 되니까 한 며칠 끊었는데 좋아진다. 그러면 약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자, 또 영양제 질문이 왔는데 봄봄 아빠님께서 일반 영양제보다 비타민 D 엽산, 비타민 1, 2, 구연산, 칼슘, 식인약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결국엔 이런 식품인데 식품은 약재로 쓰기는 조금 약한 것들일 겁니다. 네, 이제 부족한 걸 보충하는 데는 약할 거다 생각은 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성분을 다 보고 이제 약재 성분 용량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 섞인 약이 좋을까? 이거는 적당히 섞인 거는 이것저것 다 좋은 것 이것저것 다 넣은 게 이렇게 얼마큼 용량이 많을까 싶기도 하고 네. 부족한 걸 채우는 거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 생각은요. 네. 네.
다음에 한번 네. 사모님이 나오셔서 영양제 특집을. 이게 이제 되게 우리가 이게 뭐든요. 이 약이 먹는다 안 먹는가 중요한 것보다 용량도 봐야 되고 상호작용도 봐야 되고 본인한테 부족한 걸 보충하는지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혹시 이제 구입하신 약사님하고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그건 제가 이야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느덧 시간이 순삭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너무 좋은 네. 라이브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의 방송은 또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겠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등등 또 질문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빠르게 그냥 알려드릴까요? 네. 핑퐁님은 이제 원장님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 받았고 빨리 이야기 드릴게요. 갑자기 어쨌든, 한 달 전에 이런 상황입니다. 30대 여성이고요. 우리가 당뇨 걸렸다고 다 췌장암은 절대 아닐 거고요. 췌장암이 아주 일부에서 당뇨가 췌장이 이제 망가지면서 당뇨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췌장암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65 다이어트님은 췌장암은 사실상 조기 발견이 힘드나요? 위암 이런 건 내시경으로 금방 하시는 엄청 어렵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은 초음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위험자 많은 분들은 진짜 걱정되는 가족력 때문에 가끔 CT 찍으시라고 하는데 CT가 제일 우연히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췌장암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예, 조기 발견 어렵습니다. 내시경. 꼬부기님은 생애 처음으로 위내시경 수면 마취로 했는데 다음 날부터 목이 좁아진 듯한 불편감이 3, 4개월간 심했습니다. 수면 마취 부작용일까요? 제가 특이 체질일까요? 마취 부작용일 확률은 높진 않고 마취는 그냥 몇 시간 몇 분이면 이제 몇십 분이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자극이 됐던 게 예민했던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특이 체질은 아니고요. 네. 좀 예민해서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수면 내시경하고 헛소리 안 하는 방법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거의 그거는 약간 체질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실수하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했던 분들 또 그런 성향은 있어요. 예, 그래서 술 많이 드시거나 하는 분들이 더 너무 액팅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평상시에 좀 나쁜 것 좀 피하시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선생님 손에 쥐가 자주 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너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달려봤습니다. 50분간 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내시경 상담소가 열렸는데요. 안내해드린 것처럼 부선진 원장님의 방송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달 방송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서울 아산내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